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여성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분의 오늘 만난 게 처음 만났고 정말 이렇게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올 때에도 저는 한 달을 목표로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또 이 자유스러운 우리 한국을 믿고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한국 정부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특히 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생소한 땅에 아무도 없는, 연고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물론 호기심도 있지만 그 호기심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 그리고 두려움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처음에 만나는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 보찜을 풀고 삶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분의 이렇게 기막힌 사연을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영국에서 오신 우리 한송이 여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다시 한번 정식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었고요. 2014년도에 영국으로 도피하다시피 간 탈북민 한송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송이 씨가 도피하다시피 영국으로 가셨다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도피는 네. 북한에서 도피했잖아요, 일단이. 네, 그렇죠. 독재 정권을 실어서 네. 이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네. 살 길을 찾아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네. 여기서 왜 또 도망쳤어요? 도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 네, 도망이죠. 도망이죠. 네, 도망가죠. 네. 또 왜 도망쳤어요? 네, 제가 또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잠시만요. 20대 초반이고 여기 와서 14년도에 영국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여기서 사셨겠네요? 그렇죠. 뭘 하면서 사셨어요? 네, 제가 대학을 좀 다니다가 영국으로 도피하게 됐거든요.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졸업도 못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서 좋은 남자분 만나서 사랑도 연애도 꽤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네네. 좀 말씀해 주죠. 네, 그렇죠.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종 원래 원했던 것은 미국이었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미국 가기로 해서 미국 보내준다고 해서 한국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오게 되면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때문에 걱정. 우리는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저 책에도 써놨지만 저도 미국으로 가기로 왔다가 한 달 일정으로 왔다가 결국은 30년이 된 거죠. 아, 오래되셨네요. 예. 저도 역시 미국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태국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말이 통하는 한국에 가면은 또 젊고 멋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으로 가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 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해오다보다 좋은 이야기를 해줬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거기서는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오라고 안 하는데 지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최근에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대사관에 찾아오니까 내쫓아서 대사관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돈도 한 푼 못 받고.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전 대통령이지만 대사관에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안내해주지 못하니까 미안하다. 저 삼국을 통해서 가라고 안내해주면서 돈을 줬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 문재인 전 정권에는 아예 내쫓아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인권단체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난민고등판무관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 TV에도 한번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아예 받아줘야 돼. 그때는 그래도 오라고 했네, 대사관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한국으로 오라. 젊고 멋있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왜 결혼을 여기서 한국에서 하지?
또 외국으로 가느냐 해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저는 네. 정말 기대와 희망에 차서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멋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희망으로 안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죠. 또 한국 남자들 드라마 보면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죠.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만 멋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요, 멋있던데요. 뭐 현빈 씨, 뭐 그다음에 네. 나뭐 이름 날 모르는데. 네, 저는 내가 옛날에 지성이 좋아했거든요. 지성 씨. 지성? 예. 뭐 오인 난뭐 잘 몰라. 예, 있어요. 예. 그런 배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성지성이 말고 아니에요. 예. 축구 선수 또 지성. 박지성이 말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 환심도 또 좀 생기긴 생기죠. 그렇죠. 또 20대 초반이고 뭐 예, 젊겠다 예. 뭐 또 예. 한송이 씨도 또 인물 또 한갑다 하잖아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한민국에 2007년도에 왔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원했던 그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랑 결혼을 못하게 됐고, 오히려 그런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예. 그럼 잠시 여기서 네. 잠시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네네. 자 그럼 여기 와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 말했으면 잠시 있다 하시고 예. 대학 생활은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와서 7년 동안은 네. 그러니까 남자를 만난 건 오자마자 남자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와서 심정 그러니까 도피 예. 한 곳만 말씀드리지 말고 예. 처음에 2007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의 그 감격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생활 황홀한 것도 있었을 거고 예, 예. 처음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정말 송이 씨가 생각했던 그런 그런 생활을 처음엔 했나요? 처음엔 정말 이런 타격을 안 받기 됐죠. 기막힌 사연이 있기 예. 전에 있기 전에는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예, 도로도 멋있고 그 국정원 그 담당관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 딱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게 제일 멋있었냐. 그 하나원 가기 전에 예, 이제 그 조사받는 기간. 예. 기간에서 그래서 제가 그 차 타고 딱 봤는데 도로가 너무 멋있고 깨끗하고 예, 거기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다. 예, 제가 원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다. 예, 깨끗하고 또 어여먹고 또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빌딩도 많고 예.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기대도 부풀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생활은 처음에 와서 예, 조사받고 집에서 생활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진 않았어요. 혼자다 보니까 외롭죠. 외롭고 예, 제가 와서 무슨 일 했어요? 일은 안 하고 제가 잠깐 그 복지관에서 그 컴퓨터인가요? 예, 그런 걸 배워주는 교육기관에 잠깐 다녔었고 식당 알바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또 예, 생활은 해야 되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다 북한에서 또 연락이 오는 바람에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돈을 모아야 되니까 보내준 사람들도 좀 신세도 갚아야 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좀 생활이 어려웠었죠. 힘들죠.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나온 돈이 한 달에 뭐 40만 원씩 해서 6개월 정도 나왔는데요. 그때 2007년도에도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예, 6개월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초기 6개월 하면 잘라요? 예, 잘려져요. 그러면 직장 붙으라기네? 예, 그래야죠. 몇 월 달이에요, 그게? 2007년도 제가 12월 말일에 나와서 아마 2008년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왔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왔어요. 그래도 대사관에서 그래도 한국으로 가자 그러고 괜찮네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신청을 했다는 걸 알고 그냥 한국으로 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던 건데. 노무현 정부 정권에서 그래도 한국으로 가자 그런 것만 해도 괜찮네. 태국까지 갔으니까 일단 그랬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태국에서 6개월을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안 뽑아줘서 한국으로 안 데려왔어요. 6개월 동안이나? 예, 6개월 동안. 예전에는 그냥 몇 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빠졌는데 저희 때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 정부에서 안 받아주겠다 해서 6개월간을 난민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죠. 그러면 2007년 몇 월 달에 뽑은 거예요? 6개월 동안 거기 있고? 8월 달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거는? 예. 한성희 씨는 제가 그래서 2007년도 9월 달에 나왔죠. 그러면 오래 있었네. 6개월. 예, 6개월. 그러니까 2007년도 4월에 태국에 들어가서 2007년도 9월에 나왔으니까 6개월간을 개고생을 했죠. 그 난민 수용소 아니야, 그게? 예. 막 초라하잖아요. 그게 밥은 아마 잘 줘요? 밥은 뭐 그냥 태국 음식대로 그냥 막 퍼서 주고 막 이랬는데 제가 봤을 6개월 동안 때는 고생했네. 예, 한 150명 수용이 가능한 그 방에 600명 가량을 넣었으니까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자고 화장실에 막 그런데도 엎드려 6개월 자고 동안 안 뽑아줘? 예, 안 뽑아져서 그 열병이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전염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막 이게 그 열병이 걸려가지고
고열 약은 때문에 약도 잘 처음에 안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기절을 하고 막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유엔에서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약을 처방해 줬거든요. 야, 줄을 서서 약. 정말 그때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이었네. 예, 정말 6개월 동안. 개고생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래도 9월달에 뽑은 거 2007년도 12월 선거가 있었거든. 예. 선거 때문에 뽑았네. 예. 그렇게 말 수밖에 없잖아. 6개월 동안 왜 안 뽑아주고 예, 안 뽑았어요. 병에 걸리고 열병 걸리고 콩나무 시루 같은 그런 네네. 데서 살게 하겠어요. 예. 거기서 아주 정말 힘들었겠네요. 예, 너무 그리고 힘들어서.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나마 좀 그래도 한숨은 났겠네요. 예, 그렇죠. 대학은 몇 년도 갔어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 여기서 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예, 한국에 2년간을 그렇죠. 2년간을 고생을 하면서 또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한 1년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면접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들어가야 되는 학부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1년간은 또 그 공부를 하고 여기서 어느 대학에 갔어요? 외대에 다녔어요. 한국 외대? 예. 그 외고대학 학교 좋은 대학이거든요. 네, 좋은 알고 대학에 있어요. 갔네. 예. 그래도 대학 생활은 어땠어요? 북한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대학 생활은 참 그래도 막 가슴 벅차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와서 그렇죠. 대학 생활을 해봤지만 네,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한국 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처음 만났어.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한국 청년들은 어땠어요? 너무 열정도 넘치고 너무 똑똑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남자 좀 못 만났나? 그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잠깐 남자친구는 그냥 일반인이었고요. 예. 그때 저 사귀는 분이 있어서 예. 대학 기간에는 안 하고. 예, 잠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첫 살기로 결심하고 만났던 게 언제였어요? 그럼 사귀었던 남자,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분이 있었다면? 예.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군인이었어요? 다닐 때 그 어느 클럽에서 만났던 군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군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저의 결혼에 대한 로망은 깨져버린 거예요. 살기로 결심하고. 예. 근데 그분도 살려고 만나서 결혼 약속까지도 하고 좀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서로 진지하게 만났었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했고 저도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예, 저도 진지하게 현직 군인이었어요? 예, 현직 군인이었어요. 부사관이었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집안에 대해서는 알고 연애했나요? 아니요. 서로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그 친구도 이제 맞이였고 저도 집안에서 맞이다 보니까 서로 그 친구 부모들도 맞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각자가 결심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분은 우리 한송이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그 친구는 제가 탈북민인 걸 몰랐어요. 아니 근데 말씨에서 드러나 고향이 혹시 어디죠? 전 함흥이에요. 함흥. 함흥. 예. 근데 어떻게 함흥 말씨가 하나도 없네. 평양인지 함경도인지 평안남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서울 함흥 말씨도 아니고. 함흥 말씨는 북한 말씨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난 그게 이상해 지금. 북한 북한 말씨요? 말씨가 전혀 안 나와. 나는 지금도 북한 말씨 나온다고 옆에 사람들이 아니 형님은 아직도 북한 말씨 못 고쳤냐고 이러는데 난 내가 북한 말씨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간혹가다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지금도 내가 북한 말씨 고치. 예. 그걸 딱 들어도 이제 평안도 사람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한송이 씨는 전혀 북한 사람 말씨 전혀 안 돼. 아주 영국에 사는지 뭐 이렇게 오래도 되신 것 같지 않은데 이자고 군인하고 연애할 때 예. 대체적으로 조금 연애하면 북한 말씨 이상하면 금방 알아내거든. 네네. 근데 몰라요? 깜빡 속았어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사투리를 쓰긴 했는데 그분이 사투리 쓰네 하면 강원도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결혼하기는 서로 마음을 먹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서로 결혼하자 뭐 이런 말이 오갔고 예, 저도 동의를 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만가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됐는데 그분이 나는 탈북민이랑 또 외국인이랑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서 그 예쁜 아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 2012년 13, 14 이게 쭉 나갔거든요. 계속해서 매번. 그러셨구나. 좋은 프로인데 이만가 프로. 예. 근데 그 북한에 대한 생동감이 있고 여기 나오는 여성들도 아주 예쁜 여성들만 뽑아가지고 아주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 노망의 대상이거든요. 한국 남자들한테 사실은. 그래요? 거기 거기 나왔던 앞에 앉았던 아라도 그렇고 다 아주 다 성공했죠 그 친구. 예. 다들 이쁘시니까. 근데 왜 그걸 보면서 저런 여성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쁘고 안 이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예, 결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 탈북민이랑 왜 제가 결혼이 안 되냐 했더니 쟤네가 다 뭐 간첩일 수도 있잖아. 예, 그리고 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도 쉬우니까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2013년도면 이명박 정권을 거쳐서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현직 군인이 했다는 게 정말 그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었죠. 사랑하는 남자한테서 탈북민이라는 걸 모르고 감춘 게 아니라 앞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할 기회가 이제 언젠가는 뭐 부모들 만나자 할 때 말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찰나에 TV를 보면서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기막힌 사연도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편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대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